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온비드 공매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을 이용해서 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을 다녀왔는데요. 일단 사진만 보면요. 요거 한 장밖에 없거든요. 되게 뭔가 가득 차 보이죠? 그래서 되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금액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금액과 맞거든요. 자, 일단은 정왕동을 저는 처음 가봤는데 제가 간 이곳은 약간 새로 생긴 상권? 뭐 신도시 이런 느낌이었고요. 건물 면적은 대략 한 12~13평 정도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억 9,100만 원인데 요번에는 아마 낙찰이 될 것 같아요. 2억 6천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만에 계속 유찰이 되겠죠. 일주일 만에 계속 이제 시작을 하고 재입찰하고 유찰되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4번의 유찰을 통해서 1억 7,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이 정보가 다예요. 이 해당 뭐 공고 보기 해도 뭐 큰 정보가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거는. 자, 그러면 제가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만 보면 사진 보면 일단 뭔가 좀 확 끌어당기죠. 금액이랑.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 다녀왔는데 그 다녀오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일단 위치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고기 원칙 있는데 여기 메가박스 뒤에 있는 데고요. 일단 여기만 보면요. 일단 여기 주변이 월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싼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지금 아마 코로나 상황이라서 상가가 전반적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이렇게 공실이 많다라는 거는 지금 월세로 바뀌었죠. 공실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또 월세가 싸질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싸게 해야 들어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 건물만 일단 볼게요. 이 건물만 보면요. 2층 9평 1000에 60 엄청 싸죠. 1000에 50 뭐 500에 45 1000에 50 일단 금액 자체는 그렇게 뭔가 매력적인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처음 2년은 이 코비드가 끝나는 이 시점에는 우리가 월세를 조금 더 높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이런 좀 어려운 환경이라서 이렇게 조금 금액대가 낮춰져 있지 않나.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월세만 보면 좀 굉장히 금액대가 뭐 50, 60 이거밖에 안 하지만 우리가 매매가를 한번 봤거든요. 자, 매매가를 봤을 때 지금 보면요. 일단 3층을 1억 5천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다른 곳이에요. 여기 좀 안쪽에. 근데 우린 여기죠. 여기가 이 두 개를 봤는데 같은 3층을 한번 봤어요. 2층을 봤는데 2층은 이게 우리가 평수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수가 우리보다 조금 더 큰데 2억 7천5백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5억짜리를 한번 봤어요. 5억짜리.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게 전용 평수라고 볼 수 있겠죠. 12~13평짜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평당 금액이 1173만 원이지만 이건 공급 나누기거든요. 그렇다면 전용 나누기라면 얼마일까라고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한 금액이에요. 자, 5억 나누기 그냥 28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용으로 봤을 땐 178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곱하기 13 2300. 자, 그러면은 다시 나누기 13 곱하기 12를 해볼까요? 12 2억 1000. 그러니까 한 2억은 일단 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되겠죠. 일단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세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치열해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높게 되지 않았지만 매매가 자체는 일단 분양가가 높았을 거기 때문에 매매가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를 계산했을 때 우리가 월세를 맞추고 나중에 매매가까지 생각을 한다면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좀 매력적이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직접 그 현장을 봤기 때문인데 주변을 보면 공실도 분명히 많은데 상가가 너무 많아요.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평당 금액이 우리 이 정도 되니까 한 2억 이상은 될 거다. 일반적인 시세는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지금 이 금액은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우리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전 입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딴 거 관심 있는 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싸게 사야겠죠. 한 1억 8천대에서 사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영상을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주변 동네를 보면요, 제가 말했죠, 이게 정보가 요 사진 한 장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여기였어요. 여기서 찍은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건이 어디일까요? 혹시 보이시나요? 주변에 상가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요, 여기. 보이세요? 제 손으로 이제 딱 찝을 텐데, 여기에요. 손으로 찝을 텐데, 여기 옆에는 바가 있었고, 옆에는 또 어떤 가게가 있었고, 그 옆에는 편의점이 3층에 있더라고요. 되게 좀 신기했는데, 어쨌든 이 자리예요. 근데 여기가 메인 거리인 것 같은데, 저기 자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기 위에가 임대도 좀 있었지만, 주변에 임대가 보이는 반면에 반대로 상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1층부터 그 위에 층까지 진짜 많이 차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이 건물 이 위치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한번 돌아봤을 때, 이 골목에 갔을 때도 이 골목도 충분히 많았다. 그래서 이 내외부로 봤을 때, 일단 내부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외부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동네들을 이따가 한 바퀴 도는 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일단 우리 건물 골목만 봐도 많은 상가들이 들어와 있었다. 자, 이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층으로 제가 가는 걸 왜 보여드리냐면,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3층으로 가는 게 왜 보여드리냐면, 공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 골목 쪽이 좀 공실이 심했고, 오히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앞쪽은 그렇게 공실이 심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바깥쪽이죠. 이 방금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골목 쪽은 반대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장면에 비쳤던 그 장면, 그 위치가 이쪽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걸어왔던 이쪽 방향이거든요. 여기 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임대문이, 매매문이 엄청 많이 붙어놨어.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문의가 없었을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폭이 좁죠. 폭이 좁다 보니까 여기다 식당을 하기도 좀 뭐 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 크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업종은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약간 뭐 눈썹 문신, 뭐 눈썹 문신이나 뭐 네일샵이나 이런 어떤 샵 종류들, 그리고 사실 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옆에 바가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작은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아마 이런 12~13평 되는 장소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임대 매매를 여기 안쪽에만 붙여놨을까라 생각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안쪽에 안 들어와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다가 임대나 매매를 홍보를 했으면은 분명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연락을 받고 임차인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폭이 조금 좁죠. 폭이 조금 좁은 게 애매해서 사실 옆에 있는 바랑 합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 정도 크기면 네일샵, 뭐 눈썹 문신샵 뭐 이런 거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샵 종류, 뭐 미용실도 좀 좁을 수 있겠지만, 뭐 약간 미용실이라든지 뭐 약간 아주 작은 1인 미용실, 뭐 그런 어떤 이제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공간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떤 이런 뭐 미용적인 부분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을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폭이 좀 좁았지만 그래도 13평이면 뭐 이 정도면은 조만한 샵 하나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월세가 한 5~60밖에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편의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여기 안쪽이 여기 어디냐면, 아까 제가 마지막에 갔던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골목에 있던 위치의 상가예요. 여기는 다 임대, 다 공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자리가 안 좋았다. 여기 피자집도 망했더라고요. 여기 안에 하나 살아남았어요.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만 살아남았고 여기 빼고는 다 망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바퀴 돌아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갔던 면이 이쪽이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좌우를 한번 봐보세요. 물론 공실도 군데군데 있지만 공실보다 상가가 차 있는 곳이 더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풋네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 딱 맞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상가가 여기 앞쪽 그래도 메인 상권에 속하는 그 위치죠. 그 위치 여기 바 옆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상가가 공실이 꽤 많았던 그 방향이 여기 골목, 아까 우리가 봤던데, 당연히 이쪽은 좀 덜 가겠죠. 그래서 여기 좌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시간 식당부터 술집,
그러니까 보통 여기가 먹자 골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술 먹고 놀러 오는, 즐기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좀 전반적으로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보세요. 상가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상가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여기 좀 생긴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상가를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있죠? 우리가 공실인 건 확인했죠. 그쵸? 이게 여기 공매 같은 경우는 정보가 안 나와 있잖아요. 뭐 나온 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거, 공실인 거는 일단 확인을 했지만 미납된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옛날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1층이나 지상에 관리실이나 경비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건물들은 여기 건물 안에다가 관리실을 따로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전화나 어떤 이렇게 좀 원격으로 관리하는 느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도 마찬가지로 관리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연찮게 여기 위에가 오피스텔인 것 같더라고요. 오피스텔에 나오는 분이 계셔서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공지사항을 보고 관리실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상권, 이 건물 자체가 2017년도에 지어졌고 2017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이쪽 이제 시행사에서 갖고 있던 소유의 이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2019년까지는 관리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올해 6월까지 이렇게 1년 6개월이 밀려 있는데, 평당 8,000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120, 그리고 현재 5월까지는 50.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나누기 두세 평 하면은 대충 8,000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좀 싼 거예요. 이 정도면 관리비가 평당 8,000원이면 비싼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평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130만 원, 150만 원 내더라도 우리가 미납된 관리비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에는 120, 올해에는 50, 그러니까 170에 밀린 거죠. 170만 원이 밀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입찰가에서 170만 원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억 8천을 쓸 건데 미납된 관리비가 한 170 정도 있으니까 나는 1억 7,800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입찰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정왕동을 제가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바닷가도 가까웠고 생각보다 상가가 굉장히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 지금 방금 봤던 이 위치를 좀만 벗어나면 공실도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고 이게 약간 지금은 코로나라서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상가가 힘드니까, 그리고 공급이 많으니까 월세가 쌀 수 있겠지만 나중에 자리 잡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대 자체도 13평에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물론 월세로 대비했을 때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향후 미래에 나중에 이제 이 상가가 자리를 잡았을 때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리고 공실이 많지 않을 때를 생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미납된 관리비도 관리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부담이 좀 없다고 생각을 했고, 170만 원 큰 돈이지만 한 달에 10만 원, 10만 원이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제가 알아본 바는 요 정도였고, 여기 상권이 좀 나름대로 좋아 보였다. 하지만 반대로 공급이 너무 많아서 공실이 많았고, 공실이 많다 보니까 월세가 낮아지는 그런 단점이 좀 있었지만, 코로나가 해결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물건이라 보여집니다. 판단은 각자 하는 거고요. 아마 제 설명과 제 영상만 보고 충분히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공실이라 명도할 필요도 없고요. 미납된 금액 얼마인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금액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되겠죠. 이제 내가 직접 가서 장사를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뭐 임대를 줘도 되겠죠. 근데 이런 곳은 내가 만약에 어떤 기술이나 내가 어떤 자영업을 할 곳이 있다면 그냥 이런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차라리 월세로 50만 원 받고 이자가 50만 원 나갈 바에는, 이자가 뭐 3, 40만 원 나갈 바에는
내가 자영업을 해서 월 100만 원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제가 조사해 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